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에 대한 2대 정신질환, 조울증 양극성 전동장애와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의 조현병에 대한 두 가지에 어,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 베이직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인데,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상담 치료하고 가족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도움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의료적인 부분은 병원의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생활관리 같은 것들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으로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울증과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성격적인 기질적인 취약함은 약물로 도움을 받고 보완을 하는 것이라면, 성격적인 취약함에 대해서 또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조울증인 경우는 굉장히 양심이 곱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세심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고지식하고 예민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유도성이 없는 성격이고 반듯하고 굉장히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범생 같은 모범생 같은 성격을 가지고 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정신건강의 핵심은 유연성인데, 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심리적인 유연성이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마음의 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물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경직돼서 딱딱하게 돼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꺾어져서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유연성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좁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 10년 가까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또 상담 일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책을 쓰고 심리상담 일을 5년째 정신건강 분야를 전문적으로 조현병, 조울증의 당사자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70% 조현병을 하고 있고 30%는 조울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현병 당사자가 상담을 더 많이 하느냐? 상대적으로 조울증 당사자들은 잔존 증상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낫는 반면에 사회 기능이 좋고 인간관계가 좀 더 원활합니다. 물론 힘들어지면 갈등이 더 심화되지만 평상시에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다변화적인 그런 표현법도 좋고 말도 참 잘하기 때문에 조울증인 친구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빨리 갖고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담을 요구하는 친구들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조현병 당사자들이 좀 더 이제 이런 초기나 초발자를 비롯해서 만성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크게는 이제 한 네다섯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정신분석 치료적인 관점, 자아를 강화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인지행동,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된 사고를 찾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지지요법, 자신의 그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지지해 주면서 강화를 해서 또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요법,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자기가 정말 인생을 왜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면서 깨달아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인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상담의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은 하늘에서 날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떨어져 천사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없게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각각류가 껍질을 익기 전까지는 말랑말랑해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각각류의 껍질 같이 딱딱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말과 행동과
이런 공격들로부터 자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질환이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오는 말하자면 상대방의 그런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도 있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자기 주장과 자기 강화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착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수능적인 태도와 고분고분한 태도가 있긴 하지만 자기의 주관이 흔들리면서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괴리될 때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좋고 무엇을 할 때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화나는지를 아는 것 자기 분석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적인 그 치료로 인해서 찾아오는 건데 정신질환은 중간에서 이제 현시감이 떨어지면서 정신증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때 오해 착각이 오고 과잉일반화와 흑백 논리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의 왜곡된 생각과 좁은 생각, 우물안 개구리 같은 발상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곳에 꽂혀서 또 파고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꼼꼼하면서 세심하면서 파고들고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편집이나 강박이 심할 수 있는 성격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조연조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좋은 쪽으로 이제 집중하면 이제 건강하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인데 나쁘게 집중하면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병이 되어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오해 착각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어떤 객관성과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체를 작은 것을 전체로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야를 밝혀주는 거 여러 관점에서 역지사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세상은 이제 얼룩덜룩한 회색에 가까운데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의 부분인데 수면, 식사, 운동의 그 레벨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뇌를 쉴 수 있는 타임을 만들어주고 뇌량을 두껍게 해서 휴식의 시간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처음에 초기에 깊은 잠은 몸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벽에 꾸는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에 눈의 안구 운동을 하는 때는 뇌를 회복시켜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신체를 회복시켜주고 뇌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수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식사를 하고 몸에 건강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몸이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나 냉동식품을 먹으면 몸의 상태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에 짜증을 일으키고 예민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 중에서 콜라나 뭐 여러 가지 술, 담배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파민 체계를 끌어올리고 몸에 좋지 않고 발암 물질이 나면서 여러 가지 비만과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고 생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현실을 지지하는 그런 요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잔잔한 이야기나 힘들었던 일상 소일거리들을 얘기하면서 친구와 같은 상태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멘토나 상담사가 있으면 마음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털어내면서 부정감정을 털고 현실의 기반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요법은 인생은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찾는 겁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재미와 의미인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생로병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 남을 도와가면서 또 스스로가 또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동료 지원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성숙해가고 아름답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언조호를 겪는 당사자들의 기질과 성격의 취약함과 특성들을 알아봤고요. 거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또 개발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서도 가족이 지지하고 가족은 가족 교육을 받고 당사자는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 관점으로 도움을 받으면 정신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상담한 많은 당사자들이 직장으로 돌아왔고 학교를 졸업했고 또 좋은 또 가정을 이루었고 출산도 했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많은 내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20대 때 당사자, 30대 때는 치료진, 30대 또 이후로도 이제 가족 입장이 되어본 세 가지 입장이 되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함께 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장은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십시오.